여기는 이제 통합치유 시스템입니다. 통합치유, 그러니까 통합 변화 시스템, 참만남, 심리치료, 자아정체성,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이 네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이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오는 뭐 발표 불안증이나 긴장, 떨림, 울렁증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그런 문제는 이런 4단계로 가면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1단계로는 참만남 훈련,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선생님 마음속에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강하죠. 그렇죠? 근데 실수하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실수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실수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심리치료.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뭐 과거의 여러 경험 속에서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 상처받은 경험을 NLP나 최면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컴퓨터에 바이러스 먹은 프로그램을 이제 제거하는 어떤 백신이나 알약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자아 정체성을 강화시켜야 돼요. 지금 선생님 아까 자아와 관련된 이야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남의 눈을 의식하는 이유는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보이스 트레이닝, 뭐 낭독, 발표하는 훈련, 또는 소통하는 훈련, 뭐 대화 이런 게 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은 왜 필요하냐면은 이 스피치나 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스피치 기술을 배워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가 아니라 운동이에요. 운동한다고 생각해요. 운동은 이 근육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하는 근육을 훈련시켜야 돼요. 편안하게 말하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쭉 같이 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 참만남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변화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불편하면 절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쌤도 이제 성장 과정이 편안한 과정이었다면 어쩌면 지금 뭐 말더듬이나 말 막힘이나 이게 현실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막 호되게 구질함을 하고 가정이 좀 이렇게 억압적인 가부장적인 이제 분위기였다는 그런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 뭐 친구한테 놀림을 당했다든지 이런 건 편안한 분위기 아니잖아요. 편안한 분위기라는 것은 내 실수를 받아줄 수 있는, 내 문제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편안한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피치를 잘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뭐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기저귀를 떼는 것과 똑같았어요. 기저귀. 선생님 기억을 못하겠지만 기저귀를 어떻게 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기가 기저귀를 떼려면은 기저귀에 충분히 똥을 누고 오줌을 누고 그러면서 꾸지람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엄마나 우리 뭐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우리를 이제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번 봐봐요. 기저귀 똥을 싸고 오줌을 쌌지만 야 우리 새끼 정말 똥도 예쁘게 누웠네. 똥 냄새도 향기롭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저귀 갈아주면서 엉덩이 두드려주고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기저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야 내가 기저귀에 똥을 샀는데도 우리 엄마는 나를 이뻐하는구나. 기저귀에 똥을 샀는데도 우리 할머니는 나를 이뻐하는구나. 이런 느낌들이 반복되면서 야 기저귀에 똥 싸도 괜찮아. 기저귀에 오줌 넣어도 괜찮아. 이런 편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괜찮아라는 허용의 마음, 편안한 느낌 속에 기저귀를 자연스럽게 떼게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넘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넘어지고 일어서는 거. 우리가 처음에 다리에 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바닥에 넘어지면 얼마나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기가 일어서는 과정을 보면 어떤 소파라든지 또 이불 위라든지 뭐 담요 위라든지 어쨌든 넘어지더라도 전혀 아프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또 이제 할머니나 엄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주면서 이렇게 다리에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넘어지더라도 엄마가 잡아줄 거니까 넘어지더라도 밑에 이불이 있으니까 여기서 안정감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걸음마가 시작이 되죠. 선생님 오늘 이제 운전해 오셨지만 자동차 운전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운전을 처음부터 고속도로에서 배우면 얼마나 운전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커졌겠어요. 근데 이제 옆에 운전 강사가 앉아서 브레이크 밟아주고 뭐 위험한 순간에 핸들 조작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편안하게 배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근데 이 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하면 막 창피를 준다든지, 누가 놀린다든지, 심하게 꾸지람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위축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지금 사실은 문제도 아닌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해요. 우선은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은 선생님 편이 되어서 선생님을 응원해주고 선생님을 지지해주게 될 겁니다. 선생님. 여기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기본적인 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절대 비판, 비난을 못하게 만들고 평가, 판단을 못하게 만들죠. 두 번째는 공감적이에요. 공감적으로 경청을 다 해주고 촉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자, 말이 잘 나오거나 안 나오고 관계없이 말을 다 들어준다는 이야기죠. 상대방이 내 말을 다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하죠? 그때는 자연스럽게 말이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 진정성, 일치성. 누구든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좋은 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한 점도 이야기하고 나의 실수라든지 나의 단점이라든지 나의 컴플렉서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다 개방이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은 우리 내면에는 굳이 나를 각색할 이유가 있을까요? 각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내면에 뭐가 있냐면은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게 있다. 자아 실현 경향성. 자아 실현 경향성은 어떤 거냐면은 노력을 하지 않지만 가만히 있지만 편안하게 잘하는 그 힘,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 이걸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고 그래요. 마치 물고기를 물에 넣어주면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헤엄을 잘 칠까요, 못 칠까요? 헤엄 잘 치죠. 자, 야생동물 야생에 풀어주면 어떤 효과가 올까요? 그렇죠. 야생동물 야생에 풀어주면은 뭐 잘 살겠죠. 우리 인간도 이렇게 편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나를 응원해주는 이런 지지의 환경 속에 말을 하잖아요. 말을 잘하는 겁니다. 네. 여기 최고의 훈련의 환경이죠. 그러면 우리 내면에는 이렇게 이제 진아가 있고 가가 있거든요. 진아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진아라고 하고, 가는 이미지 관리를 하고 포장을 해서 뭐 인적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아라고 하는데, 인간이 이제 가장 자기 실력을 발휘하려면은 가가 아니라 진아를 표현해야 돼요. 진아를 표현해야 돼요. 이게 뭐 인척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 같은 경우는 뭐 편안하게 말을 잘 해도 좋고, 때때로 말이 막힐 수도 있고, 뭐 말을 더듬을 수도 있고, 뭐 빨리 말할 수도 있고, 천천히 말할 수도 있고, 난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는 그 자체가 가장 나답다고 생각한다. 그게 나 자신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 말을 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해지겠죠. 편안해진다는 이야기는 웅덩이에 고여있던 물이 흘러서 깨끗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처럼 선생님도 마음이 편안하게 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자, 물이 오랫동안 웅덩이에 고여있으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계속 뭐뭐 해야 돼, 뭐뭐 하면 안 돼, 이렇게 나를 막 억압을 하잖아요. 그럼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처럼 내 마음이 고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마음을 고여있게 만든 게 문제예요. 마음 안에 계속 억압을 줬거든. 나는 긴장하면 안 되고, 나는 말을 천천히 해야 되고, 편안하게 해야 되고, 말을 더듬으면 안 되고, 계속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억압된 마음들이 가중됐다 이 말이죠. 그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마음의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웅덩이.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표현하는 나 자신이 돼야 돼요. 그냥 나 자신이 된다. 누구를 의식해서 뭐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는 A를 해도 좋고 A를 안 해도 좋다 이게 돼야 돼요. 말을 더듬어도 좋고 말을 더듬지 않아도 좋다. 편안하게 말을 해도 좋고 불편하게 말을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천천히 말을 해도 좋고 빠르게 말을 해도 좋다. 나를 구속하면 안 되지. 선생님한테 구속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Set myself free.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라. 나 자신을 풀어놓아라. 이게 이제 set free는 자유롭게 하다, 풀어놓다는 뜻이거든요. 나 자신을 풀어놓아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라. Set myself free. 자, 이 말을 명심하세요. 선생님 지금부터는 나를 이제 풀어놓고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선생님.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저를 만난 이상은 이제 평생 가족이 되는 겁니다. 네. 평생 가족이 되어서 좋아진 이후에도 꾸준히 여기 오셔야 돼요. 네. 좋아진 이후에 왜 꾸준히 나와야 되냐면요. 좋아진 상태가 충분히 반복되어야만 내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치유 변화를 하는 것은 한두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치유 변화는 아주 쉽고 단순한 것을 지겹도록 반복하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똑같은 동작을 지겹도록 반복하죠. 야구 타자가 똑같은 동작을 지겹도록 반복하니까 홈런을 이제 치는 것처럼. 김연아 선수 봐봐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할 때 똑같은 동작을 몇 번 반복했을까요? 수없이 했겠죠. 수천 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천 번 했다는 이야기는 그 동작을 몸이 기억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몸이 기억할 때까지 수천 번 반복하고 올림픽 대회에 나가니까 퀸이 된 거죠. 피겨 스케이팅 퀸이 된 거죠. 선생님도 이제 편안하게 말하는 걸 수천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게 평생 회원입니다. 스피리추얼 평생 회원이고 치료도 물론 10회로 하지만 10회 안에 치료가 안 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제가 다 재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치료가 안 되는 거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훈련 기간에 관계없이 꾸준히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이 기억할 때까지 몸이 기억할 때까지 쉽고 단순한 동작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즉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는 걸 여기서 지겹도록 반복을 해줘야 돼요. 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괜찮아요. 제가 말 잘하려면 새로운 주제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소개 있잖아요. 자기 소개만 한 100번을 해버리면 저는 말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소개를 100번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소개를 하는 게 몸이 기억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하죠. 그러면 자기 소개 외에 이제 다른 주제로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미 자기 소개를 할 때 편안하게 말을 하는 패턴이 몸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패턴도 그냥 쉽게 따라가는 거죠. 즉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피치 훈련도 뭐 매주 주제를 바꿔가지고 훈련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해야 돼요. 이런 걸리죠.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아기가 말을 할 때까지 몇 번을 반복해서 생각해 보세요. 엄마라는 단어를 아마 수천 번을 반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는 단어를 발음하잖아요. 문장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입으로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 소개만 한 100번 이상 해야 돼요. 저는 항상 이런 발표 자리 딱 나가려고 하면 딱 부담돼가지고 처음에 그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가 안녕하세요. 그게가 처음에 잘 안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편안하게 하도록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은 주제를 바꾸지 말고 안녕하세요. 뭐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 21세기 빛나는 주인공 홍길동입니다. 이런 멘트들이 있거든. 그렇게 선생님만의 인사 멘트를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자기 소개를 하고 편안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편안하게 한두 번 말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편안하게 말하는 것들이 수없이 반복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편안하게 한 게 수없이 반복돼야 되는 것처럼 운전을 편안하게 한 게 수없이 반복된 것처럼 앞에서 말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이야기죠. 편안하게 말을 하는 걸 수없이 반복해서 내 몸이 기억을 해버리면 일단 몸이 기억을 해버리면 밖에 나가더라도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요 원리가 이해되세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개인 코칭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이제 결혼을 할 때 딸 결혼식을 하는데 아버지가 주례를 봐야 되나 봐요. 근데 주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분이. 그러니까 너무 긴장되고 떨려가지고 저한테 개인 코칭을 받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례사를 제가 볼 때 하는 뭐 50번, 100번은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는 혼자 교수님 혼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할 수 있지만 실제 예식장에 가면 한 200명, 300명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때는 떨리지 않을까요? 그때는 제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이야기했거든요. 한 사람한테 충분히 많이 반복을 해서 편안하게 이 주례사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면 200명, 300명이 아니라 1000명 앞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왜? 몸이 편안함을 기억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김연아 선수 이야기를 한 거죠. 김연아 선수가 똑같은 피겨스케이팅 동작을 수천 명 앞에서 훈련했을까요? 아니면 한 명, 두 명 코치 앞에서 훈련했을까요?
한 명, 두 명 앞이겠죠. 한 명, 두 명 앞에서 피겨 스케이팅 동작을 충분히 많이 반복해서 편안함을 몸이 기억을 해버리니까 뭐 수천 명, 수만 명 그 경기장에 나가더라도 편안하게 경기를 잘하더라는 얘기죠. 이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되고 떨리는 그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한두 명이라 할지라도 그 편안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말하는 연습을 충분히 반복하면 여기 나중에 뭐 수십 명, 수백 명 앞에 가더라도 말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말을 못하면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 스피치 학원을 가야 된다. 스피치 모임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 스피치 학원이나 스피치 모임이 편안함을 주는 환경이라면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삼만남의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괜찮지. 저도 이게 은혜가 저기 편안한 상태에서 잘 해도 이게 또 이런 불편한 그런 상황에 가면 또 잘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그거는 뭐냐면 편안함을 충분히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내 몸이 기억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불편한 상황이 되면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편안함을 충분히 반복해 버리면 선생님 불편한 상황이 가더라도 말을 잘하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편안한 상태에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급한 상황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내 주행이라든지 뭐 차가 좀 밀린다든지 누구 끼어들긴 한다든지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운전을 잘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의식적으로 핸들 조작을 하지만 이게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긴급한 상황에서 핸들 조작을 잘하는 거죠. 이거는 의식과 관계없는 거거든요. 이미 내 몸이 운전하는 걸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도 같은 맥락이죠. 편안할 때 내가 충분히 많은 훈련을 해버리면 불편한 상황이 되더라도 내 입이 그냥 알아서 말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어떤 생각할 때 내가 긴장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 몸이 편안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즉 몸이 기억할 때까지 충분한 반복적인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고 편안함을 충분히 반복해라.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편안함을 느끼는 훈련을 많이 반복해라. 기저귀에 똥을 싸더라도 편안함을 느끼고 계속 기저귀에 똥을 쌌던 그 아기처럼 계속 넘어지더라도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계속 넘어지는 동작을 반복했던 것처럼. 그렇죠? 자, 앞에서 말을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뭐 차분하게 하건 빨리 말하건 말을 더듬고 관계없이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훈련. 말을 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편안함을 충분히 많이 느끼는 그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내 몸이 그 모든 걸 편안하게 받아들여버려요. 나중에 몸이 편안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나 불편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냥 내 몸이 편안하게 말을 잘하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 요걸 이제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해야 될 거는 바로 이제 이 NLP 체면에 대한 걸 좀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심리치료 파트를 이해를 해보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패턴. 프로그래밍.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고성능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처음에는 완제품으로 만들어지지만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컴퓨터에 뭐가 생깁니까? 바이러스 침투가 되죠. 속도가 느려지고 이 작동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인간도 태어날 때는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요. 근데 태어난 이후에 뭐 부모한테 꾸지람을 듣는다든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다든지 힘든 일을 경험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선생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8살 때 이제 엄마한테 꾸지람 들었던 기억이나 또 학교 다닐 때 뭐 예를 들어서 창피했던 기억 뭐 이런 몇 가지 뭐 최근에 또 이런 여러저런 경험 이 경험은 전부 우리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잠재의식, 우리 무의식은 모든 경험을 다 저장하고 있어요. 좋은 경험도 저장하고 있지만은 안 좋은 경험도 다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안 좋은 경험 중에 이제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 트라우마라는 건 심한 충격적인 사건, 이런 것들은 한두 번 경험하더라도 이거는 큰 충격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마치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침 흘리는 것처럼
자동화된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치 이제 세월호에 탔던 그 안산 단원고의 애들이 세월호에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사히 생으로 살아났어. 그러다가 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배를 보는 순간에 그 어떤 두려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했거나 또는 뭐 나보다 좀 나이가 많거나 권위적인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럼 나이 많은 권위자를 만나는 순간 마음이 위축되는 거죠. 마음이 위축되고 기가 죽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면은 그때의 패턴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그때 만약에 말이 막혔다 그러면 지금도 말이 막히게 되는 거고 그때 심장이 뛰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게 되는 거고 이런 이제 그 과거의 패턴이 되풀이 된다는 거죠. 이건 의식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의식적으로 편안해져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거는 말이 막히고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불편하고 떨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NLP나 그러니까 최면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NLP나 최면을 위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트랜스 상태의 그 무의식의 패턴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NLP 최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NLP는 최면을 긁지 않고도 최면에 들어가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아주 탁월해요, 선생님. 혹시 뭐 NLP가 뭔지 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최면은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근데 최면 나중에 치료할 때 제가 최면에 대한 이해를 다시 시켜드리겠지만은 텔레비전에 나온 그 최면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들 텔레비전에 나온 최면을 보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막 최면 의식이 없는 것이고 막 나도 모르는 무의식에 뭔가 올라오는 것이고 막 최면사에 의해서 내 마음이 조종당하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 최면 치료라는 건 TV에 나오는 최면하고 틀려요. TV에서 나오는 최면은 쇼 최면의 일종을 봐야 돼. 쇼 최면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이제 연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최면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임상 최면은 뭐냐면요. 여기는 임상 최면을 줬는데 임상 최면은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의 생각이 집중이 되는 거죠.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몸을 조절할 수 있고 내 마음도 조절할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건은 또 기억을 안 할 수도 있고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최면이. 그거는 뒤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 NLP는 뭐냐면은 이제 경험의 구조를 바꿔주는 건데 이른바 우리가 경험을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있냐면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자, 연합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의 힘든 경험을 지금도 힘든 느낌으로 저장하고 있는 기억이 있어요. 과거의 힘든 경험을 지금도 힘든 느낌으로 저장한다. 이걸 이제 어소시에이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힘들지 않는 기억으로 저장하고 있는 게 있죠. 과거에는 힘들었지만 세월이 가다 보면은 세월이 약이요라는 말처럼 지금은 그저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세월이 약이겠지요 말처럼 지금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느낌이 약한 밋밋한 편안한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힘들었던 기억도 있지만 세월이 계속 지났지만 계속 힘든 기억으로 힘든 느낌으로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그런 게 있죠. 앞서 보니까 8살 때 기억이나 뭐 중학교 때 기억이나 뭐 어쨌든 이 기억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힘든 기억으로 지금 힘든 느낌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요걸 힘들지 않는 기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내용은 바꿀 수가 없죠. 일어난 일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만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또 관점이라든지 어떤 내부 표현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바꿀 수 있겠죠. 저 그때 일을 칼라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 흑백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일을 뭐 어떤 현장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던 것을 뭐 강건의 불 구경하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천장 높이 비행기 높이 저 우주에 가서 내려다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방식을 통해서 느낌을 없애주는 그 치료법이 바로 NLP 치료법이다. 이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활용해서 제가 치료를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마음의 면역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마음의 면역, 즉 자아를 강화시켜요. 자아. 마음의 면역에 해당되는 게 바로 자아인데, 자 자아가 약하면 이 의존성이 되는 거죠. 의존성,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의식하고 기가 죽고 주눅이 드는 그 마음을 의존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는 상태죠. 이건 동물 보면은 자,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마음이죠. 자,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들 눈치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독립성. 독립성은 이제 백조의 마음이 되는 거죠. 백조. 백조는 오리들 눈치를 안 보죠. 백조는 당당하잖아요. 즉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은 의존성이 되어서 남을 의식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백조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의식을 안 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나고 남은 남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첫 만남 훈련에 참가하고, 긍정 자기 암시물 낭독하고, 발성 웃음 훈련을 하고, 자기 긍정 대화, 뭐 감사 일기, 감사 나눔 스피치, 또 체면 NLP 활용해서 이미지 시각화를 하고, 뭐 목표 관리, 시간 관리, 뭐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맞는 훈련법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훈련을 시켜드릴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낭독하고 보이스 트레이닝, 목소리 코칭을 좀 계속 꾸준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면 NLP 활용해서 미래에 대한 시각화, 체면 암시 훈련,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많이 좋아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스피치나 커뮤니케이션은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해서 방법을 배우면 잘하게 되면 누구든지 뭐 문제 해결을 하죠. 마치 그 운전하는 법을 공부를 해서 운전을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운전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도 같은 맥락이에요. 운전을 하는 것처럼 수없이 반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 발표도 해보고, 낭독도 해보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지.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과 또 토론도 해보고, 회의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뭐 큰 소리도 말로 해보고, 뭐 대화형으로도 말을 해보고, 다양한 방식에. 그리고 이제 뭐는 유튜브라든지 뭐 줌 미팅을 통해서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선택의 폭이 계속 넓어지면서 그런 패턴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내 몸에 숙달되었느냐에 따라서 스피치나 커뮤니케이션은 잘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22살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지금 나이가 57세인데, 그러면 제가 57 빼기 22 하면은 25년이에요. 35년이죠. 제가 35년 동안 강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35년 동안 앞에 서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제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썼을 때. 이 몸이 완전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작게는 뭐 이렇게 또 1대1 뭐 또 한 3명, 4명, 뭐 20명, 30명, 많게는 또 500명 앞에서도 강의하거든요. 500명. 기업체 강의 나가면 한 500명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전혀 저는 불편함이 없어요. 왜냐면은 몸이 편안함을 기억하니까. 그만큼 수없이 반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스피치 전문가나 위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위대한 명강사, 뭐 위대한 연설가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는 게 아니다.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걸 선생님이 생각하시고, 일단 저랑 인연을 맺은 이상은 수 없는 반복을 통해서 선생님이 좀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